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전한길 대표 간의 이른바 부정선거 맞짱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대표가 전문가 4명 대 전문가 4명, 이른바 4대 4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이준석은 혼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1대 다수의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준석은 상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혼자 토론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정치적 주목도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의견 대립이 아니라 이미 법적 정치적 갈등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지난 2024년 총선과 관련해 자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한 전한길 대표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는 개혁신당 당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공개 토론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 자체를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 언론사가 정해지는 대로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은 부정선거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까지 부정선거를 믿고 비상조치를 했다는 점을 가장 황당한 대목으로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말하는 증거는 망상 속에만 존재하며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비상조치의 핵심 목적이 내란이 아니라 부정선거 규명에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한길 대표 측은 이 사안을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조사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부정선거는 찬반 토론으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니라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토론 제안의 핵심 역시 국민 앞에서 문제 제기를 공식화하고 지상파나 케이블을 통한 공개 검증의 장을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전한길 대표는 해외 사례를 들며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선거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역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음모론자인가라는 반문입니다. 전한길 대표는 조사하자, 검증하자는 요구 자체가 왜 거부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선관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지방선관위원장이 모두 법관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사법부와 선관위가 연결된 구조라는 의혹입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류가 발견돼도 단순 실수로 축소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단 하나의 오류라도 선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단순한 인물 간 설전을 넘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계 플랫폼이 유튜브가 될지 지상파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미 사회적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토론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조사 요구로 이어질지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의 맞대결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은 체제의 혈관입니다. 좌익은 선거보다 먼저 행정을 노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원회, 자문기구, 시민단체 연계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의 중간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위험하며 국민의 통제 밖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전장입니다. 좌익은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정답처럼 주입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는 축소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는 투표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과 문화는 감정을 지배하는 도구입니다. 좌익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뉴스 프레임을 통해 선과 악을 단순화하고 반대 의견은 비도덕적 집단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복된 이미지와 서사는 국민의 판단 기준을 서서히 바꾸었고 어느 순간 합리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법과 사법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좌익은 이 영역마저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법 해석을 이념에 맞게 바꾸고 판결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법이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투쟁의 수단이 될 때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체제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전쟁의 무서운 점은 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아직도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도, 교육, 언론, 행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톨게이트 구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 언론,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체제는 국민이 지킬 때만 유지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가 되고 무관심은 방어선을 허무는 결과를 낳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제도를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